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좀 총정리하라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게 있어요. 다항식의 연산은 말 그대로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 다만 전개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식들이 a 더하기 b의 제곱, a제곱, b제곱, 2ab, 뭐 2ab를 가운데 쓰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합차 형태로 되어 있는 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여기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 a 더하기 b의 세제곱, a 세제곱, b 세제곱,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3ab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 a-b의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a-b. 완전히 전개된 거 아니고요. 한 번 더 전개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3개짜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그럼 a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하기 2배의 ab, bc, ca. 뭐 여기까지는 안 외웠을 텐데 좀 많이 올라간 사람들은 요거 제곱도 전개 공식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a제곱 b제곱, 제곱에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그 다음에 두 개씩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해서 2배인데 그게 2abc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공식 외웠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a 대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대제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빨리빨리 많은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되면 외우세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만 같이 외우지 말고 인수분해 공식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특히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같은 경우는 합차해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러면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공식들. 그 다음에 3개짜리 요거랑 같이 쓰는 건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여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알겠죠? 이런 것들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변형 공식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곱셈 공식 활용하다 보면 이런 거 이용해서 전개한 게 어떤 모양이냐 뭐 이런 것들 전개 잘 못하겠어요. 공식 잘 기억 안 나. 그러면 줄긋기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줄그으시면 돼. 여러분들 줄긋기 연습 많이 하셨잖아. 됐죠? 그거 가지고 우리 무슨 문제 풀 거냐? 항등식 문제. 응? 근데 항등식 문제 풀게 되면 x값에다가 뭔가 대입해서 하기도 하고 차수끼리 비교하기도 하고, 근데 차수끼리 비교하려면 전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번 문제 정도 되면 좀 복잡한 거, 뭐 대문자 a가 어떤 것들이고 대문자 b가 어떤 건데 뭐 3a 더하기 4b는 뭐냐,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도 등장합니다. 그쵸? 이런 거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 공식들 몇 개가 있는데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변형 공식은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요거 첫 번째 변형 공식을 좀 기억하시고요. 요거랑 관련된 거, 요거랑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가 이제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여러분들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다른 그 파트 강의 가면 분명히 제가 중간중간 과정을 이건 이런 과정에 의한 거예요 라고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기 큰 그림 보고 싶으면 큰 그림. 네, 그래서 다항식 연산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개한 거, 그래서 항등식 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머지 정리하는 거. A를 B로 나누면 몫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 문장을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써야 되고요. 그때 우리 R을 좀 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게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대입하죠. 근데 만약에 B가 0 되게 하는 X값을 못 찾으면 직접 나눠야 돼요. 직접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A 쓰고 여기다 B 쓰고 직접 나눠야 된다. 좀 넓게 넓게 쓰세요. 되게 좁게 써. 여러분들 이렇게 좀 넓게 쓰시고요. 좀 큼직큼직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크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간격을 좀 넓게 쓰라는 거예요. 간격을 넓게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 할 때는 항등식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x제곱 항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뭐 a 더하기 뭐 b 마이너스 1 x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막 붙여놔. 여기에 x제곱이고 여기에 4x고 그럼 어디다 4x 쓸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간격을 좀 벌리세요. 4x는 한 이쯤 써놔야 뺐을 때 이게 겹치지 않잖아. 됐어요? 그런 것도 요령이니까 조금 넓게 쓰세요. 옆으로 좀 넓게 써. 뭐 이렇게 종이는 듬성듬성 뭐 이런 데는 쓰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은 딱 빼맣게 쓰고 좀 그러지 마.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사항이 있어요. A를 x-a로 나눴더니 뭐 몫이 있고 나머지가 r1 얼마가 있고 뭐 x-b로 나눴더니 몫이 있고 또 R2가 주어져 있고 여기까지 주어진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찾으라고 하냐면 x-a, x-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 이제 q3x를 주고 이때 나머지 r을 구하여 rx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꼭 도우면 안 되고 뭐 mx 플러스 n이라고 준다든가 뭐 a, b가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ax 플러스 b라고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이죠. 요 부분이 이제 보통 문제에서 얘기하는 rx 파트예요.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여기가 이제 좀 특이하게 나오기도 하고. 자, 정말 어렵게 나오는 건 뭐냐면 2차식을 하나 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뭐 여기에 뭐 m1 mx 더하기 n이 있고 그 다음에 뭐 x-알파로 놨더니 뭐 나머지가 뭐 r1 뭐 이런 식으로 주었다. 근데 x-알파하고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3차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뭐 몫은 그냥 주시고요. 어차피 얘 0 되는 거 하는 거니까 이때 나머지를 뭘 주냐면 요거 그대로 대신에 요 부분만 바꾼다. a의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플러스 mx 플러스 n 요게 포인트예요. 2차짜리 1차짜리를 주고 3차짜리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그 2차짜리를 그대로 써준다. 그리고 나서 얘가 0 되는 거 x에다 알파만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만 찾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주어져 있는 거고 요 패턴 기억 꼭 하세요.
요 패턴 꼭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하나,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에요. 그러면 2x-2알파로 뭐 여기 보통은 알파가 아니라 여기가 2분의 알파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x-알파로 나누면 그렇죠? 몫이 2분의 1 qx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r이에요. 요거 알면서도 틀려요. 이거 알면서도. 그 다음에 조립제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x-알파로 나누게 되면 자 여기에 뭐 쓰고 여기에 2분의 알파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보통 2로 시작해갖고 2 뭐 하고 나머지 이렇게 자르는데 이때 몫은 얘네들을 여기가 뭐로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여기가 A 이렇게 있어서 A, B, C, D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몫이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 QX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AX의 세제곱 2분의 1 BX의 제곱 2분의 1 CX 더하기 2분의 1 D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 나눠가지고 그쵸? 뭐 요것도 기억하시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스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나머지 정리하면서 사용하는 몇 가지 스킬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x에다 a 대입해서 해야 되는데 주어진 거는 x-a 뭐 x-b로 주어져 놓고 다른 거 구할 때는 또 다른 값으로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 fx는 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가 보통 이제 fx는 x-알파 뭐 q1x 더하기 r1 뭐 x-베타 q2x 하고 r2 뭐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여기를 뭐 x-m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뭐 x 플러스 m-알파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됐죠? 이렇게 주고 주면 q3x 뭐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는 거지. x 플러스 m 마이너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ax 플러스 b를 구해라 뭐 이렇게 구하는 거죠. 나머지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써. 그냥 주어진 대로 막 써. 주어진 대로 막 쓰고 이게 이런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숫자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n-알파, n-베타도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써. 쓰고 나서 요거 0대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하고 관련된 게 나와. 이 0대에 대입하려면 알파-m일 거 아니에요. 여기다 알파-m 집어넣으면 여기다 알파-m 집어넣으면 또 그런 식이에요. 됐죠? 뭐 하여튼 집어넣다 보면 얘하고 같이 나오는 거야. f 알파 이렇게 나오는 여기다 알파-m 집어넣으면 여기 플러스겠구나. 여기다 알파-m 집어 대입하면 f 알파잖아요. x에다 알파-m 대입하고 플러스 m이면 알파라고. 그게 얼마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f 알파 r1이잖아요. r1이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일단 써. 쓰고 나서 고민을 쓰고 나서 뭐 이거 아니어도 어렵게 내려면 방법 많아. 여러분들 풀고 있는 문제집에도 보면 지금 이런 방법으로 안 풀리는 문제들 많아.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풀 수 있는 것부터 보시라고. 아 이거로 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먼저 생각하시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인수분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수분해도 일단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근데 이제 조립제법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대칭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개수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개수 같은 거. 자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 자, 그럼 이러면 이론이 뭐냐면 a를 x 더하기 x분의 1을 a로 치환해요. 대신에 제곱한단 말이에요. a제곱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예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a제곱 빼기 2야. 여기까지 한 번에 외우든지 제곱을 한 번에 하든지. 그래서 얘하고 a제곱 빼기 2예요. 그리고 얘하고 5a야. 빼기 2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4예요. 뭐 마이너스 4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겠네. 여기 4로 바꿉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인수분해 되잖아. 1, 6,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6. 그 다음에 a를 다시 x 더하기 x분의 1로 바꿔.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x 곱해줘요. x제곱 더하기 1 빼기 x.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6x.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 그러니까 대칭형 구조인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곱 있는 거. 그러니까 제곱만 짝수차만 있는 거. 뭐 x 4제곱, 뭐 예를 들면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 뭐 이런 거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도 a를 x제곱을 a로 치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환하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인수분해 되면 하는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얘하고 완전 제곱 만들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로 하거나 a제곱 마이너스 2a 아니 플러스 2a 된다. 플러스 4a 아니면 마이너스 4a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3a 맞추는 거예요. 빼기 a. 이건 플러스 7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제곱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만 갖고 하는 거죠. 얘만. 그래서 a 더하기 b 2의 제곱 빼기 a를 x제곱이라고 바꾸면 합차 a 더하기 2 더하기 x a 더하기 2 빼기 x.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2 빼기 x 뭐 이렇게 바꾸는 거. 됐죠? 짝수차만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인수분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문자도 많고 차수도 높고 차수도 뭐 2차 이상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전개하잖아요. 대신에 차수 낮은 거로, 차수 제일 낮은 문자로 차수가 제일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내림이라고 써놨어. 내림차순 하는 거죠. 내림차순. 정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아, 뭔 소리지? 그러면 빨리 가서 문제 봐. 빨리 가서 문제 보시고, 아, 이런 문제였지? 라고 보세요. 모르겠으면 나한테 와서 다시 물어봐. 어쨌든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의합니다. 요거 쓰는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삼각형 결정하는 거 많이 나와요.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2등변 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뭐 이런 거, 뭐 둔각삼각형인지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정리하는 거. 됐습니까? 정리하는 거. 그런 거 좀 보시고요. 그러면 아까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뭐도 나오냐면 아까 있었던 것 중에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거 변형 공식 있었죠. 얘가 0이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볼 거 없어. 거기서 그 변형 공식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 정삼각형이에요. 좀 이런 거 빨리빨리 외웠으면 좋겠어요. A랑 B랑 C랑 같은 거예요. 네. 왜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일주일 열흘밖에 안 남았어. 일단 외워. 네. 됐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어.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 하다 보면 요런 것들 문제 풀다 보면 뭐가 있냐면 x하고 y가 2차인데 2차식인데 문제에 뭐가 등장하냐면 그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분해 가능하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요거 우리는 풀 때 뭐로 푸냐면 D의 D가 0이다. 정확하게는 X로 한 D고 Y로 한 D예요. 그러니까 X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X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을 보시고 그 판별식을 다시 그러니까 그 판별식을 다시 Y로 내림차순 해가지고 내림차순해서 판별식 또 보는 거예요. 그 녀석의 판별식이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네. 지금 이해 안 되셔도 좋아. 일단 외워. 정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세요. 차라리. 이건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런지까지 설명하지 않겠다고. 일단 외우라는 거예요. 외워. 됐어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외우시고요.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얘기가 나오죠. 복소수.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 무조건 뭐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 그러면 I가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해서 나누세요. 그래서 A랑 C랑 같은 거고요. B랑 D랑 같은 거예요. 일단 싹 다 전개해서 I가 있는 거와 없는 거, 실수분과 허수분 이런 것 좀 나누세요. 자, 그 다음에 Z제곱이 음의 실수. Z제곱이 음의 실수. 그럼 조건이 뭐냐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Z제곱이 실수. 요거 나오는 게 없어요. Z제곱이 실수.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고. 둘이 다르죠? 음의 실수 그러면 A가 0인 거고 B는 0은 아니에요. 순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순허수. 이걸 순허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Z제곱이 실수라는 건 순허수이거나 보통 이제 A가 0인 게 이제 순허수인 거고 순허수 또는 실수. 뭐 이런 말들은 몰라도 좋아. 그러니까 이 조건이 더 중요해요. A가 0이다, B가 0이 아니다. A가 0 또는 B가 0. 이런 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복소수가 갖는 성질 중에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이렇게 연속으로 4개가 붙으면 0입니다. 마이너스 I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4제곱 이렇게 연속으로 붙으면 0이에요. 됐죠? 연속으로 붙으면. 그 다음에 1 플러스 1 플러스 I의 제곱 1 플러스 I 같은 게 제곱하면 뭐가 있어요? 2I예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같으면 제곱하면 I입니다. 비슷하게 1-I의 제곱이 있어요. 1-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예요. 그러면 루트 1-I의 제곱은 마이너스 I입니다. 제곱이 마이너스 I 또는 제곱이 I니까 그걸 다시 또 제곱하면 4제곱, 6제곱, 8제곱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홀수차는 필요 없고 짝수차들만 2, 4, 6, 8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더 나가면 1-I분의 1 플러스 I 이거에 n제곱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 있어요. 이거 n제곱.
요거 i의 n제곱이에요. 유리화해 보시면 나와. 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요것도 n제곱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요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 x세제곱은 1 또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이 두 개 같이 다니는 건데 이 두 개의 뭐 허근 그 녀석을 이제 오메가라고 많이 부르는데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그러면 근각에서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어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바 세제곱은 1이다.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하고 둘이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1이다. 둘이 곱하면 1이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얘 둘이 곱해서 1이고 세제곱도 1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기도 하고요. 오메가 분의 1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계통인데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같이 다녀요.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 3개 연속해서 붙이면 0입니다. 3개씩 끊으면 0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것도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일단 대입할 수 있어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당연히 0이고 오메가 바 대입해서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고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도 있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1이고 됐죠? 뭐 요런 건 좀 잘 안 나타나요. 잘 사용하지 않아. 대신 여기는 6개씩 더하면 0이에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 오메가 6까지.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6제곱. 이렇게 더하면 0입니다. 여긴 6개 더하면 0. 그런 성질들을 사용하는, 요거 사용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Z가, 예를 들어서요. Z가 2분의 1 더하기 3i예요. 그랬을 때 뭐 Z 세제곱 더하기 4Z의 제곱 마이너스 5Z 플러스 2 얘는 뭐냐 뭐 이러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뭘 만드는 거냐면 요거 갖고 2차 방정식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Z가 1 더하기 3i고 1 넘겨서 2Z 마이너스 1이 3i고 양쪽을 제곱해요. 이렇게 제곱하고 이렇게 제곱하고 그러면 4Z의 제곱 마이너스 4Z 더하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면 4Z의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10이 0이에요. 그럼 2로 나눠서 2Z의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5가 0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나눠요. 그러니까 Z 세제곱 플러스 4Z의 제곱 마이너스 5Z 플러스 2 여기 2 하나 더 씁시다. 좀 쉽게 가게. 그러면 2Z의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5로 나눠요. 여기에 뭐 Z 이렇게 해갖고 그럼 2Z의 세제곱 마이너스 2Z의 제곱 플러스 5Z니까 빼버리면 6Z의 제곱 마이너스 10Z 플러스 2 아니에요. 그럼 여기 플러스 3 해가지고 뭐 6Z의 제곱 마이너스 6Z 플러스 15예요.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13이잖아요. 그럼 Z에다 얘를 대입해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i 마이너스 13 얘가 답이에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2Z의 세제곱 플러스 4Z의 제곱 마이너스 5Z 플러스 2를 2Z의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5로 나눴더니 몫이 Z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13이에요. 근데 Z에다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0 되는 거예요.
쟤를 대입했을 때만 0이야. 무조건 0이라는 게 아니고 얘를 대입하면 0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대입한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 요거 생각보다 많은 학교에서 내요.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이 문제 내니까 기억하시고요. 복소수는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나머지 얘기는 그냥 다 아이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나눠서 푸는 것들이에요. 물론 되게 복잡하게 써놓기도 해. 아이의 100제곱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아까 여기 써놨던 것처럼 뭐 이런 거 100제곱 하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게 보이게끔 내기도 하지만 기본 개념은 그런 거다. 됐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들 있잖아요. 우리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근 잘 구해. 근의 공식 잘 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한테. 그죠? 우리한테 그런 거 내는 게 아니라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 아니면 중근을 갖냐 뭐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부허근이에요. 근데 이런 거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함수 형태로 쓰잖아요. 자, a가 양수라는 전제에서 a가 양수라는 전제입니다. d가 양수, d가 0, d가 음수. 그러면 x축하고 2점, x축하고 1점, x축하고 만나지 않아요. d가 음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d가 양수일 때는 서로 다른 2점, d가 0일 때는 접하는 거, d가 0이면 음수면 만나지 않는 거. 됐죠? 여기가 a가 양수인 파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그죠? 심지어 부등식 얘기도 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 범위. 뭐 이런 것도 구하고. 그러면 x축 윗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왼쪽 부분하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x가 알파보다 작다, x가 베타보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알파 같으면 여기서는 x는 알파가 아니다, 인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같으면 이제 전부 다 되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뭐 크거나 같다 그러면 등호 쭉쭉쭉 있고, 작다 그러면 아래쪽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찾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 근데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면 뭐도 나오냐면 부등식인데 해가 한 개야. 부등식인데 해가 한 개일 수 있는 건 이 그림밖에 없어. 이 그림. 부등식인데 해가 한 개인 거. 얘 같은 경우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알파 하나예요.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하나고. 뭐 그런 것들.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거 자세하게 더 얘기 안 할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해 봐야 돼요.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함수 형태로 주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주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x의 범위에 n부터 n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최대값 최소값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제가 축 찾는 거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완전 제곱법 안 만들어도 돼. 예, 축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요 근의 공식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축이 범위에 있으면 그 축에 있는 값하고 범위 중에 누가 더 먼지 봐서 최대값 최소값. 축이 범위에 없어요? 그러면
m하고 n 둘 중에 어디서 더 큰지 작은지 따지는 것들. 자, 이걸 좀 어렵게 내면 이제 합성으로 내는 거예요. 합성으로 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fx가 ax 플러스 b가 아니라 a의 뭐 x제곱 더하기 뭐 4x 더하기 3 제곱, b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더하기 c 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리고 x의 범위도 줘. 심지어 mn. 그러면 우리 얘부터 구하는 거예요. 얘. 그러니까 a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고 두고 a의 범위가 얼마큼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바꾸는 거죠. a의 제곱 a 더하기 c 이렇게 바꾸고 이 범위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봐야지. 두 번. 얘도 놓고 한 번. 얘도 이제 이건지 봐서 또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구하시면 돼. 이러면 좀 어렵게 된 거예요. 됐죠? 요거에 조금 더 어렵게 내는 패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를 만족할 때 뭐 y제곱 더하기 뭐 2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y제곱이 4-2x 제곱이니까 얘를 4-2x 제곱 더하기 2x로 바꾸면 위로 볼록인 상태가 되는 건데 대신 범위가 없잖아. x의 범위가. 그 범위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y제곱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y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x의 범위가 나온다. 그럼 이 범위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가 좀 어렵게 내는 파트예요. 그렇죠? 어떻게 어렵게 가는지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이것까지는 안 풀래 라고 아니면 시험 볼 때는 이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였지 그럼 좀 뒤로 돌려놓을래 다른 문제들 좀 다 풀고 와서 좀 정신 상태가 좀 안정적일 때 막 마음 급할 때 말고 좀 여유 갖고 내가 풀어봐야지 라고 좀 뒤로 빼셔도 되잖아. 됐어요? 그렇게 좀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연립방정식 문제, 연립방정식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립방정식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연립방정식 기본적으로 1차와 2차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면 1차 쪽에서 2차 쪽으로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대입해서 푼다는 건 x는 뭐 이렇게 바꾸든가 1차를 y는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자, 2차와 2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2차와 2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한쪽이 는영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이 는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이 1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2차인데 그러면 저 녀석을 두 개의 덩어리로 바꾸는 거예요. 앞에 있는 1차와 밑에 있는 2차 또 뒤에 있는 1차와 밑에 있는 2차 또는 또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막 이래야 돼요. 네, 구하세요. 개 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죠. x 더하기 y를 뭐 a로 치환하고 x, y를 b로 치환해서 a, b에 관해서 푸는 거예요. a, b. 연립방정식 a, b 해갖고 a, b 풀어낸 다음에 다시 푸는 거예요. 요거 풀 때, 여기 a, b가 나왔으면 요거 풀 때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t가 두 개가 나올 텐데 t가 알파하고 베타하고 나올 텐데 그러면 해를 x가 알파일 때 y는 베타 또는 x가 베타일 때 y가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풀면 좀 쉬워요. 그냥 대입하는 거다. 물론 대입해서 풀어도 돼. 안 되지 않아.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이런 류의 문제도 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긴 한데 너무 어려워지면 어떻게 포기해야지.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줄거리들이에요. 물론 짜잘한 것도 많아.
뭐 이것저것 뭐 더 기억해야 되는 공식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녹음해놓은 영상들 있잖아요. 올림푸스 유형편이나 센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한 번 더 앞에 영상하고 같이 보시거나 아니면 문제집 이렇게 펼쳐서 넘기시면서 요 문제가 저 내용에 관한 거지 요 문제가 저 내용에 관한 거지 좀 체크해 보시고 문제 좀 풀어 보신 다음에 그거 아닌 것들도 있던데요. 그런 거 아닌 것도 좀 별도로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큰 줄거리와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줄거리들이 그 이야기거리 문제들 유형들이 이렇게 좀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큰 줄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큰 흐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지 않은 테크닉으로 문제 푸는 것들도 많이 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큰 흐름 가지고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